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9일 목요일 오후 4시 35분입니다. 미국 증시 하락에도 아시아는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조용히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고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 이런 모습입니다. 사실 요즘에 이제 시장이 변동성이 커서 우리가 좀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은 눈만 뜨면 급등 급락 아니냐, 그러니까 이 영향이 한국에도 미칠 수 있고 유럽에도 미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좀 비이성적인 시장이란 말이죠.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하루 1% 왔다 갔다 하는 거에서, 미국 증시가 하루 1%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평상시로 비교하면 0.3%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한 2% 이상쯤은 움직여야 이제 조금 움직였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세계 증시 매일매일 그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명확한 방향성은 보여주지 않은 채 단기적으로 보면 좀 답답한 구간에서 계속해서 놀고 있습니다. 단기 급등해 놓고 한 달가량 급등해 놓고 이제 한 중요한 지표들 다 확인해서 급등해 놓고, 이번 주는 박스권으로 지금 조용히 흘러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박스가 좀 큰 편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더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지금 시장의 방향이 뭐가 명확히 나왔냐,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아래쪽으로 베팅하면 되냐, 위쪽으로 베팅하면 되냐, 솔직히 오전에 다 드렸던 이야기고 해서 특별히 지금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위쪽으로도 아래쪽으로도 베팅할 만한 근거가 있고 베팅할 수도 있는 때인데, 그만큼 중요한 때인데, 문제는 이제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지금으로서는 그냥 각자의 신념, 각자의 믿음을 갖고 그냥 이제 베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상승 베팅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어떤 믿음을 갖고 베팅하는 게 아니죠, 그죠? 지금은 상승 추세로 전환된 거니까, 이거는 뭔가 눈에 보이는 상태에서 베팅을 하는 거니까, 이 그죠? 상승 보시는 분들은 뭔가 명확한 근거가 있어서 베팅을 하는 겁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는 분들, 하방 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상승 추세로 전환은 됐기 때문에, 일단 지금 아래쪽으로 베팅하는 거는 약간 물증은 잘 없는, 구체적인 물증은 없는 어떤 신념과 믿음의 영역, 이렇게 비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둘 다 할 만한 그런 자리입니다. 결론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고, 이제 조만간 결론이 나겠죠. 중요한 건 지금 위로 올라간다 주장하는 게 아니고, 아래로 내려간다 주장하는 그런 주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언젠가 이제 결론이 났을 때 내 생각이 잘못되면은 이제 거기에 맞게 빨리빨리 대응하는 용기가 중요하겠다. 아침에 드렸던 이야기 한 번 더 반복을 해봤습니다. 시장은 이제 특별한 이벤트 없는 가운데 오늘 밤에 고용지표가 발표되는 게 있는데, 요거를 좀 주목할 것 같긴 합니다. 이니셜 잠리스 클레임이죠. 고용지표. 이 고용지표가 이제 좋게 나오면,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튼튼하다라고 나오면은 시장의 긴축 우려는 조금 더 자극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평상시에는 좀 이니셜 잠리스 클레임이 좀 비교적 좀 묻혀서 시장에 큰 영향을 못 주는 경우가 많긴 했는데, 지금 이제 고용시장에 강하냐 약하냐, 이게 워낙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이니셜 잠리스 클레임이 너무 좋아버리면은 또 이것도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시장에 또다시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고용시장의 개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치는 183K, 지난번 값이 18만 3천이었는데 예상치가 19만이니까, 아니구나. 참, 고용시장 개선이 아니죠. 참, 고용시장이 일단 조금 둔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네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니까 늘어나면 고용시장이 안 좋아진다는 거죠. 일단 고용시장이 좀 안 좋아질 것이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그죠? 좀 독특한 점이긴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약간 서프라이즈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하는데,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시장은 또 급락할 수 있겠죠. 이런 점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용지표 잘 나오면 긴축 우려로 연결되면서 시장 급락할 수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밤 이거 잘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당분간 특별한 이슈 이런 게 없습니다. 내일 중국 물가 지표들 발표되는 거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특별한 건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FOMC고 기업 실적 발표고 다 끝난 와중에 이제 긴축, 인플레 이런 게 다시 한번 이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 기존까지는 잊혀졌던 좀 단물 빠진 이슈였는데 다시 고용지표 쇼크로 인해서 긴축 이슈, 인플레 이슈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서 인기를 얻고 있죠, 그죠? 지금 그렇게 됐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요해지는 지표가 뭐냐?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될 게 중요해지죠. 다음 주 14일 화요일 날 발표가 될 예정인
이 미국 물가 지표로 이제 시장의 관심사는 좀 옮겨지게 됐습니다. 이거 전까지는 특별한 이슈가 없죠. 14일 날 이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뭐 지금 제가 주장을 하는 거는 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오늘은 9일이고 오늘 2월 9일이고 그러면은 2월 14일까지 무조건 박스권이다. 시장은 2월 14일 이후에 방향성을 정할 것이다. 뭐 이런 걸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증시는 사실 뭐 박스권이긴 하나 언제든 붕괴나 혹은 뭐 돌파 안착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서 뭐 그런 상황이라서 뭐 14일까지 저 CPI 발표까지 시장이 기다리고 앉았겠냐 뭐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그런 걸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14일 날 중요한 이벤트가 있으니까 우리 좀 잘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도 이야기 해드리는 차원에서 이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CPI 어차피 14일 날 발표인데 지금 이걸 왜 지금 이제 이 지표를 왜 끄집어냈냐면요. 이거 한번 보시라고 끄집어낸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예상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숫자가 지난번 값들인 거고요. 이 가운데 있는 이 숫자가 이게 이제 예상치인 겁니다. 예상치. 근데 보시면 이번에 물가 지표가 좀 덜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게 많아졌습니다. 금요일 날 고용 지표를 확인하고 이거 물가가 좀 고공행진을 계속 하겠는데 라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숫자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연히 그냥 이제 매일매일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할 뿐이죠. 그냥 이제 인플레 잡는데 싸움이 좀 오래 걸리겠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이제 이 분석가라는 사람들은 이런 예상치를 작성을 하죠. 이제 실제로 그래서 이런 숫자를 봤는데 숫자가 굉장히 좀 높게 써져 있다. 예상치가 높게 써져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보자면은 그 코어 CPI 핵심 물가가 보시면은 이 증가량이 이 0.4%로 오히려 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난 달에 비해서 이번 달에는 물가가 좀 높아질 것이라고 물가 증가율이 좀 높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코어 CPI는 줄어들긴 줄어듭니다. 전년 대비해서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많이 줄어들진 않아요. 그죠? 5.7이 지난번 작년 값이었는데 이번에는 5.5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상치가 많이 안 떨어졌죠. 예상치가 좀 높은 편이죠. 물가 지표가요. 이런 점들. 그리고 그냥 CPI는 6.5가 지난번 값인데 6.2 얼마 안 떨어진 거를 예상치로 제시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거 증가율 전월 대비는 0.5%를 예상치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예상치가 좀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너무 또 예상치가 높으면은 또 시장은 또 안도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시장이 움직이는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 혼자 기대치를 높이면서 급등하고 지 혼자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 갖고 자그마한 소식이 나와도 충격을 받으면서 지 혼자 급락을 해서 하락을 하다가 지 혼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모든 기대치가 낮아져 갖고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보다가 더 이상 비관적으로 볼 수 없을 때까지 시장이 빠지다가 그러다 이제 자그마한 희망을 보고 또 다시 기대치가 올라가고 하여튼 기대치를 갖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건데 뭐 아무튼 지금은 현재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뜨겁긴 하죠. 뭐 이런 건데 지금 보시면 또 다시 시장이 굉장히 또 좀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숫자를 통해서요. 그래서 뭐 제 생각엔 지금 이제 이런 숫자들을 굉장히 높은 예상치들을 적어놨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은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는 반증일 수 있는 거고 저 숫자들이 저런 것들이 이제 이번 주에 혹은 다음 주까지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겠죠. 최소한 지금 시장에 퍼진 분위기는 뭐 긍정론, 낙관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걸 보니까 분위기가 엄청나게 뜨거웠던 FOMC 직후 뭐 이런 때는 아닌 것 같다. 지금 분위기가 최소한 조금은 사그라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뜨겁다. 뭐 이 정도를 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뭐 미국이고 한국이고 유럽이고 간에 이 뜨거워서 손도 못 갖다 댈 정도로 시장 분위기는 뜨거운데 거기서 이제 1, 2도 정도 분위기가 살살살살 이제 어떤 분위기의 피크는 지나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위기의 피크가 지나갔다고 반드시 여기서 시장이 꺾일지 아니면은 또 아니면 또 적당히 쉬었다 올라갈지 그런 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분위기는 조금씩 식어가는 거는 느낄 수 있다. 이런 숫자를 보면서요.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히 볼만한 거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있었던 일들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 상승 마감했죠. 오늘 아침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미국 금리가 뭐 긴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젯밤에 일단 하락을 하더라. 금리가 하락했으니까 중국 증시는 아무래도 위안화 강세 나오면서 또 좀 상승할 수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 뭐 미국 금리가 하락해서 이렇게 뭐 중국 증시가 올랐다.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뭐 오늘 조금 오르나 뭐 오늘 조금 떨어지나 사실 중국 증시 뭐 일본 증시 한국 증시 뭐 그다지 뭐 그렇게 좀 중요한 자리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자리 예,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뭐 그렇게 중요한 자리는 아닙니다. 참 뭐 한국 뭐 유럽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일 수 있지만 어쨌든 뭐 중국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별로 중요한 자리가 아니라 뭐 하루 오르나 하루 내리나 큰 상관은 없다. 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한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는데 뭐 낙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죠. 유럽은 이제 잠시 후 개장 예정인데 또 분위기가 또 좋습니다. 또 뭐 0.7% 상승 출발 예정 독일이 이런 모습이네요. 전반적인 모양만 한 번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뭐 잠깐 중국 증시 한번 볼까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 말씀드렸다시피 붕괴를 여기를 붕괴시켜야 아래쪽으로 간다고요, 그죠? 네, 이 자리 딱 지지하고 반등할 자리에서 일단 반등하고 있습니다. 어딜 넘어가야 또 위쪽으로 또 넘어갈 수 있겠죠, 그죠? 이런 모습들 답답한 구간입니다. 그 요즘에 달러 강세가 슬금슬금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 뭐 달러 강세로 완전히 추세된 뭐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완전히 달러 강세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이 보시면 여러 주요국 통화들이 이렇게 보시면 좀 이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긴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우리 좀 잘 보긴 해야 돼요. 이런 거 보면서 여전히 아래쪽으로 한 방 쏘아붙일 수 있다는 가능성 좀 열어는 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이 불안한 때이긴 맞아요. 분위기는 엄청나게 뜨겁지만은 그 뜨거운 분위기 속에 뭐 칼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죠?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충분히. 원래 파티는 증시에서 파티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깨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주의해야 된다. 위안화가 쌍바닥 만들었네. 이거 사실 위안화는 이미 추세 전환 되긴 된 거예요. 사실 여기 있는 이 라인을 돌파한 척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라인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 중인 거고 지금은 이제 상승 중 눌림의 관점이죠. 추세 전환은 됐고 눌림 관점, 눌림 시 매수의 관점이죠. 지금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이런 게 좀 심상치 않은 점이라고요. 다른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뭐 예를 들면 원달러 환율도 슬슬 강세 전환 아니 그 약세죠 참. 위안화도 지금 약세 전환 됐고요. 위안화는 뭐 한국 원화 같은 경우는 약세 전환 시도 중인 거고 뭐 거의 대부분 뭐 주요국 통화들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오래간만에 뭐 영국 파운드화 이런 거 볼까요? 파운드화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번에 지금 쌍바닥은 일단 만들어 놨습니다. 추세 전환은 아니지만 뭐 쌍바닥은 만들고 있다. 이런 모습들. 뭐 아니면은 이 보시면은 유로화 최근에 달러 약세를 이끌었던 유로화 보시면 최근에 분위기 좀 안 좋죠. 어떤 중요한 지지선들 일단 붕괴시켜 놓은 상태고 지금은 단기 낙폭 과대로 인해서 일단 하락이 좀 쉬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죠. 어딘가에 넘기 전까지요. 예.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뭐 달러가 좀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이런 그림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보시는 분들도 여전히 뭐 어떤 아예 근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아래쪽으로 보시는 분들도 지금 역방향 베팅으로 좀 더 위험하긴 합니다만은 아래쪽으로 못 볼 이유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저런 모습들 보이고 있는 건 이제 주식 상승을 바라보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아무튼 지금 이런 모든 그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혼란스러운데 이게 그러니까 아직 방향성이 다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고민하고 있다. 지금 한 달 내내 약간 슈팅성으로 좀 시장이 오르고 있는데 이 슈팅을 어떤 정당한 어떤 추세 전환의 시작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뭐 지난 1년간 빠지고 한 달 반등하는 뭐 그런 반등의 연속으로 봐야 되는 거냐 아직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안 그래도 오늘 리플 보니까 그런 걸 이제 파동의 관점으로 쉽게 뭐 표현하신 분들도 계시긴 하던데 이거 말씀드렸다시피 큰 관점에서 보면 나스닥인데 어때요? 하락 추세 중에 드디어 어떤 의미 있는 전고점을 높인 첫 반등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요게 나스닥이요. 나스닥이 지금 1년 동안 이렇게 빠졌는데 하락 추세로 이렇게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더 아래로 빠지려고 저렇게 반등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저게 뭐 그런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승의 시작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계속 이제 더욱더 큰 대찬 하락을 하려고 마지막 반등을 하는 걸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쪽으로 다 베팅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언젠가 이제 뭐 그 지금 방향성 고민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때 내가 틀렸으면
빨리 순응해야 된다.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이런 사례가 뭐 없는 게 아닙니다. 자주 있어 왔어요. 그죠?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긴 한 거지만 자주 있어 왔다. 코스피에만 봐도 당장 보이지 않습니까? 코스피 일봉으로는 뭐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 주봉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구간들, 코스피 여기 2018년부터 해서 19년까지 빠지고 나서 여기 반등했지 않냐, 반등하면서 여기 직전 고점, 전고점 이런 자리들 다 돌파한 척하면서 상승 추세 만들어 놓지 않았냐. 근데 이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더 큰 하락, 뭐 이걸 파동의 관점에선 뭐 하락 C파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뭐 어쨌든 뭐 그런 게 나오지 않았냐, 결과적으로 이건 반등에 불과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지금도 똑같은 그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는데 이게 상승 추세로의 전환의 시작일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이렇게 대폭락의 시작일 수도 있는 거고,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관점에서는요. 상승을 정당화할 만한 재료들도 뭐 많이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뭐 다시 유동성이 살아나고 있다든가, 뭐 파워르장님은 마음에 안 드실지 몰라도 뭐 그런 점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상반된 지표들 나오고 있어요. 지금 상승도 충분히 정당화할 만한 이슈 많이 있고, 하락도 정당화할 만한 이슈들 많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무엇을 믿을지는 이제 본인의 자유인 거고, 그 투자 책임에, 그 어떤 걸 믿고 이제 투자를 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은 이제 본인이 져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방향성을 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좀 무리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모르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오랜 싸움이 거의 뭐 끝나가는 것 같긴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음 주 14일 날인가 미국 CPI가 발표가 되긴 하는데, 14일 날까지 이게 증시가 이렇게 계속해서 버텨줄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뭐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14일 전에도 얼마든지 움직일 수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CPI가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는 드렸지만 꼭 CPI까지 기다리실 필요는 없고, 매일매일 기술적인 흐름들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뭐 달러 인덱스, 뭐 채권 이런 거 뭐 그런 거 참고하지 마시고, 지금 증시에 베팅하실 분들은 오직 이거 지지와 저항만 살펴보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이 워낙 워낙 상반되게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 여기다 갖다 붙이면 저렇게 보이고 저기다 갖다 붙이면 저렇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증시의 방향성 베팅하실 분들은 증시의 지지와 저항만 보시는 게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 한국 증시 일단 만기일이었는데 뭐 특별한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기일이라서 그런지 결과적으로 뭐 시가 부근에서 적당히 마감이 됐고, 사실 좀 독특하긴 해요. 이번 주가 만기주였는데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만기주였는데, 만기주에 이렇게 옵션 프리미엄 이렇게 변동성 지수가 살아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살아났다는 거, 만기주에 이렇게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 어떤 지금 시장이 다음번 추세에 대한 어떤 큰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걸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아는 거죠. 뭐 굳이 우리가 변동성 지수를 보지 않더라도 지금 시장은 위쪽으로 올라도 크게 오를 수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도 크게 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이런 어떤 대박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뭐 변동성 지수에 묻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하락했다라고 해서, 오늘 뭐 하락하면서 변동성 지수가 상승했다라고 해서 저거를 뭐 추세적인 하락의 시작이라고 뭐 하기도 뭐 하고요. 지금은 뭐 딱히 할 말이 없는 구간입니다. 박스권 내에서 힘겨루게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다만 이제 오늘 이제 하락 마감을 하고 뭐 의미 있는 지지력 뭐 이런 건 일단 잘 못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어딘가에 또다시 저항을 확인한 꼴이 되긴 됐습니다. 아무튼 아래쪽으로 베팅할 근거 있죠. 그리고 위쪽으로 베팅할 근거도 있어요. 그죠? 지금은 뭐가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각자 알아서 옳다고 생각하시는 방향대로 일단 하시면 되고, 저는 일단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저는 뭐 저는 기존 포지션 보유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끝까지 한번 개겨보고 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만 보고 있는 겁니다. 뭐 일단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하여튼 장중에 이제 계속해서 보니까 풋옵션들이 좀 강하긴 하더라고요. 뭐 차월물들 보고 있었는데, 3월물들 보고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풋옵션들이 좀 강하긴 해요. 그래서 풋옵션들 지금 보시면 뭐 어떤 추세 전환 뭐 이런 가능성 있긴 있는데, 뭐 의미 있는 그런 신호는 일단 뭐 의미 있는 뭐 추세 전환이다 이런 신호는 아직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옵션을 봐도 알 수가 없는 그런 구간이긴 하다라는 거. 콜옵션들 봐도 추가적인 오버슈팅도 가능하고 여기서 줄줄줄 죽어내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그림이고요. 그 무엇을 봐도 그다지 뭐 단서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코스닥 시장을 보면서 좀 느낀 거긴 한데, 코스닥 시장은 한동안 좀 이제 코스피가 치고 오르면서 코스닥은 좀 좀 소외됐던 그런 경향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약했었는데, 이 지금 이제 코스피가 쉬고 있고 미국 증시도 벌벌벌 기면서 쉬고 있는 이런 와중에 코스닥이 지 혼자 치고 오르는 거 보니까 뭔가 좀 냄새가 좀 꼬롬하긴 합니다. 좀, 네. 이제 코스닥도 좀 제법 배가 부른 상태까지 오긴 왔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코스닥은 이 뭐 큰형님들 나스닥이나 코스피 오를 때 못 올랐단 말이죠. 지 혼자. 그래서 남들은 오버슈팅이다 이야기할 때도 코스닥은 좀 건전했어요. 상승에 대한 목표치 이런 게 남아있고 어떤 상승 에너지도 남아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몇 거래일 동안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코스닥도 좀 제법 배가 부르긴 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동생까지 일단 배가 빵빵하게 불렀는데 일단 뭐 일단 그래서 뭐 밥 먹고 술 먹을 사람들은 다 먹은 것 같긴 한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일단 한번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거를 보고 아래쪽으로 지금 베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제 최소한 이제 배 안 부른 놈은 없다. 이제 모두 다 일단 뭐 배가 불렀다. 뭐 이렇게 표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이런 게 어떤 신호일지는 뭐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생각 정도는 했다. 이제 모두가 배가 불렀다. 요 정도 생각 정도는 했습니다. 나머지는 뭐 볼 거 없는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 이제 중요한 저항 앞두고 좀 하락했죠. 예, 보합 마감했네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죠? 왜 하락했겠어요? 저항이니까. 예, 1268원이 저항이니까 저항 맞아서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달러 매수 조금 좀 지금 하긴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좀 껄끄러울 수 있어요. 달러 매수할 수 있는 기준은 1230원인데 그렇다고 지금 1260원에 달러 사갖고 1230원까지 잘못되면 견딜 거예요.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지금 달러 매수는 조금 좀 기다려 보시라는 이야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이번에 1268원 여기 맞고 좀 내려오는데 1230원 붕괴만 안 시키면 눌림시 매수 관점으로 계속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다시 1230원 부근으로 왔을 때 사거나 아니면 이제 1268원 돌파 한창 하는 거 보고 확인하고 사거나 달러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지금 추세전환 시도 중이지 아직 뭐 추세전환 되고 이런 거 아니고요. 그죠? 맨날 했던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인 내용들만 그래서 쭉 그냥 점검을 했고요. 나머지 뭐 특별한 거 점검할 만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예, 삼성전자 뭐 이런 것들 뭐 주요 종목들 웬만한 어떤 중요한 저항 부근에서 그냥 놀고 있다. 이 정도만 이야기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거 볼 거 없고 미국 증시는 이제 아침에 말씀드린 그 지지와 저항 테스트 하겠죠. 뭐 아래쪽으로는 이제 물론 마디 가격이 여기 있지만 나스닥이 아래쪽으로는 지금 뭐 12,520, 뭐 위쪽으로는 뭐 한 12,840 이런 자리가 지금 박스권으로 놀고 있다. 이게 지금 변동성이 커서 이렇게 박스가 좀 커진 거지 평상시였으면 아마 0.3% 0.5% 움직이면서 그냥 옆으로 이렇게 쭈루시 기어갔을 겁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요. 변동성이 커지니까 마디 가격 중심에 놓고 이 아래로 위아래로 이제 몇 퍼센트씩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변동성이 커지면서 나타나는 뭐 특징이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여전히 상방 유리합니다. 그죠? 네, 여전히 상방 유리하고 어제 물론 하루 이제 급등할 수 있었는데 주춤하긴 했지만 여전히 뭐 어떤 상승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강합니다. 이런 점도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중요한 건 어딘가를 계속해서 못 넘어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죠. 그죠? 오늘 밤에도 못 넘어가면 또 저항 누적으로서 또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는 근거는 더욱더 강해질 수도 있겠죠. 그죠? 뭐 특별히 할 말은 없고요.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 맨날 했던 이야기들 쭉 점검해 봤고요. 맨날 보던 거 잘 보자고요. 뭐 빅스가 추세 전환 되는지 달러가 어떻게 되는지 또 그리고 지금 박스권 금리는 박스권 와 있으니까 딱히 이것도 할 말 없고 원자재들이 요즘에 좀 강세 보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이면서 인플레 우려를 자극시킬지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